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협치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당초 예산은 71억 7,432만 7천 원으로 근본 추경 예산에 19억 5,20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2,6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아트홀 주민 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73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예산 1,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새마을의 마을 단위 사업 지원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지역 밀착형 특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소 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및 향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례 발표의 준비를 위한 우수 사례 발표의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통자원봉사단 운영비 3,595만 원, 자원봉사 시민대학 운영비 2,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비 8,880만 원 등 총 1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주민자치의 지원입니다.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 추진을 위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청년공동체 활용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 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마을 공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을 임기제 인건비로 변경하기 위하여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마을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책임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을 감액하고 임기제 인건비 2,3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 증원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부서 운영 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 증원에 따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6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20년도 사업 진행 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한 4,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이 소치 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일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옛날에 네. 홍보 담당관 그거하고는 완전 이 성격이 다른데.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새마을 단체 활성화 운동이라고 지원 3천만 원이라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3천만 원이라는데 뭐 왜 3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지? 예, 새마을 단체 네. 이제 읍면동 이제 새마을회 본부가 아니고 읍면동 새마을회 예, 15개소에 200만 원씩 예,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예, 지역 특히 이제 소외계층 주민을 예.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품이나 네. 노동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김장이라든가 밑반찬 제공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제공이요? 예,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그건 뭐 도우비 받아서 다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밑반찬 할 때 이제 뭐 도구 같은 거 사는 거 네. 무슨 뭐 가스레인지를 산다든지 뭐 혹시 뭐 그런 뭐라도 아니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3천만 원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그 의원회가 자치 그 지원 저기가 원래 5천만 원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시가 예.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3월인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양성하고 대동면에서 참여를 하겠다. 자기 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꾸며야 되고 하는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소 예산입니다. 예, 아니 우리는 이제 주민자치 이제 회의에서 이제 회의로 이제는 바뀐 이제 두 군데 아니에요. 이제 바뀔 예정. 예. 그래서 우리도 저 지역구 가가지고 얘기할 때 5천만 원씩이라고 얘기했나? 근데 두 군데 해가지고 4,400이네. 우리는 한 군데씩 5천만 원씩 주민자치 회의를 이제 공모하면은 5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저기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두 개가 다 대덕하고 양성이 들어온 게 4,400 아니에요? 2,200씩. 예. 그 뭐가 달라진 거는 옛날하고? 6개월치. 우리는 또 저 지역구 가면은 저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이거 주민자치 회의에 꼭 이게 저기 뭐 선정되도록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뭐 저 금액도 한 5천만 원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400만 원이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현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71쪽인데요.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 여기 지금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지금 운영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도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월 16일 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4월 11일 날 와서 심사를 거쳤고, 그래서 3월 17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예초 자리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자리가 사진 전시회 공간입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이틀 이제 선정되고 나서 이틀 있다 가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공간을 뭐 미디어 센터로 하니 약간의 이제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도 하나의 이제 예술로서 지금 잡아가는 또 수요도 많고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많이 이해는 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 2층에 요번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 일정별로 월별로 바로 이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설계 용역도 들어가서 연말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은 그러면 그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인데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소 1년 정도는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자리가 잡히면 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72쪽의 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건 어떻게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이제 관련 그런 그 조문을 이제 조례를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료, 이용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 내용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약간 미비되거나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좀 차근차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네. 뭐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제 열리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 활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도 다행스럽게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그 젊은이들이 많은 그 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데 협력을 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전자에도 지역된 내용이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니까 경기도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지원조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 근거에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명확한 의회에 얘기할 때는 명확한 그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각 부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역문화진흥법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시행령에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도 나와 있고 거기에 문체부 그 장관이 고시하거나 지정하는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좀 건성건성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좀 제가 주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다뤄주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관련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 없이 명확하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읍면동 단위로 소통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소통 자원봉사단 운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취지가 이제 전에도 안성 지역이 이제 재난이 계속 일어났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임명뿐만이 아니고 동부 지역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단체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조기에 바로 대응이 약간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그 목적이 그런 그 봉사활동에 있고 신속하게 투입이 돼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최소한 이 소통자원봉사단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항시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투입해서 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거 보니까 옛날에 모 시장님 계셨을 때 까치봉사단 그거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제가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관내 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읍면동 봉사단 조직화 추진한다는데 이거 무슨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단체를 만들 비용이 들어가요. 네? 뭘로 그냥 시장이 이거 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 근거 있고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안을 지원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이거 있잖아요. 졸속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또 우리 안성 시민 대상으로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제 얘기 계속 들으세요. 네. 그다음에 지금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지금 77조 추진 계획.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이게 추진 계획인가요? 추진 계획이 뭐예요, 도대체? 그 우리 담당 부서 소통 협치 담당관실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자원봉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추진 계획 1365 봉사단 그냥 보조금 주고 사업 추진 결과 보고하는 게 추진 계획인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명시한 봉사단을 거고. 운영하는데 은명들 어떻게 조직하고 그 시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인지 추진 계획에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이게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 와서 건성으로 보고하고 얼렁뚱땅 예산 통과되고 의원들 의회 망신주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낼 수가 있어요? 설명서를.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빙신 만들어버리고 니들 해 다수결로 통과돼서 끝났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추진 계획이 뭐냐고 그거 물으면 그거 답변해 주세요. 예, 여기 이제 추진 계획은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별도 이제 내부적인 문서에는 이제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려에 의해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로 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원봉사 우리 안성 지역도 자원봉사가 이렇게 좀 저변 확대가 되고 진정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예, 그 봉사단체와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별도의 봉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좀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서 3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및 사무 집기류 구입해가지고 그냥 6,900만 원께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그 402-01 이게 해가지고. 근데 밑에 보세요. 지금 어차피 사무실 집기는 자산 취득비인 거잖아요. 네. 그 보면 405-01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 별도로 했어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기 다른 이런 예산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위에 때린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밑에 보세요. 그 지금 주민자치 사무실 구성 집기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 자산 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키웠잖아요. 근데 위에 자원봉사센터 것은 리모델링 및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뭉뚱그려서 올라온 거예요. 그 술렁술렁 그 업무들을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지원.
지금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게 행안부 시범 사업이죠. 네네.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혜석입니다. 행안부 시범 사업은 정확히 연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근 한 몇 년 사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행안부의 시범 사업에서요, 그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성은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건데, 난 그동안 우리 시가 담당 부서에서 뭐 했냐 이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또 지금 주민자치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죠. 네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확대 운영할 때 국도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안부 시범사업에서요. 시범적으로 할 때 그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동안 놀다가 갑자기 또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뭐냐? 안성시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일을 안 했던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요거 했더니 이미 표준 조례안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지금 준비 없이 주민자치 지금 시범에서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 4월 24일 날 그 주민자치 표준 조례 개정안이 다 지자체로 다 내려왔더라고요. 이거 받으셨죠? 예, 예. 네? 그동안은 서랍 속에서 감춰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것도 지금 얘기 안 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일들을 본연의 임무들은 안 하고 우선 위에 정책 결정권자들이 하는 일에만 쫄랑쫄랑 따라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부에서 행안부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사유가 이게 이제 저희 마음대로 시에서 전환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그 주민자치 협의회에 찬성을 얻은 그런 데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공색한 있었고요. 변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어차피 이거 시범 사업을 우리 안성시 자체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 또 이거 확대 추진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잘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꾸 그렇게 하면 공색한 벽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시험 사업할 때 국비도 지원해 준다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이거 자기들 직무를 태만한 거죠. 예, 의원님 지적대로 네. 남은 그 절차 잘 이행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네. 지금 보니까 보라빛 톡톡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그 본 예산에 어떤 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죠?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예산 명목을 우리 본 예산에 어떤 데 담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지? 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으시면 됩니다. 예, 미디어 홍보팀장 이희슬입니다. 그 미디어 홍보팀의 다중매체 예산에 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컨텐츠 네, 제작. 제작이요? 예. 그 예산에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보라빛 톡톡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추진 실정, 향후 계획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설명서로는 73쪽이고요. 우리 그 새마을에 그 지금 나가는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새마을에 한 1억 6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억 6천이요? 예.
지금 이제 그 15개 읍면동 단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1억 6천에는 운영비 말고 그 여타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1억 6천 중에 이제 그 직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네. 이 기타 뭐 사업 예산도 뭐 전체 반영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회의에서 그 사업비 보조로 나가는 명목하고 지금 읍면동 15개 단위로 나가는 사업비 명목하고 뭐가 다른지가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네네. 예. 전체로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비하고 사업비 보조 총액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요. 이번에 읍면동 단위 그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도 단위에서 뭐 사례 발표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예,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돼서 네. 연말 되면 각 시군 행복마을관리소별로 네. 참여를 해서 그 특색 사업이라든가 잘된 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의 사례 발표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시 단위의 사례 발표회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그 포상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였었고, 금년도에 2개가 늘어나서 이제 4개소인데, 이것도 이제 점차 확대되는 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잘된 부분을 많이 전파하고, 다른 아직 안 하고 있는 읍면동 확대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4개 행복마을관리소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의 그 평가도 있으니 그것도 준비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대회의 그 예선적 성격을 갖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 자체적인 거죠, 사실은. 이것도 그러면 저는 일단 물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외에 이게 이제 경기도의 중점 그 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질지 어쩔지 지속적인 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4개소 설치가 지금 되어진 건데 지금 지금 운영 기간이 많이 길지는 지금 않았지만 지금 사례 그 마을 단위 여튼 관리소 단위의 그 활동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셔서 네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여튼 판단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보시고 내부 평가를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별도의 저는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좀 검토가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 단위의 지금 사례 발표가 아니라 지금 이제 4곳의 그 관리소를 대상으로 지금 나름대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상호 좀 교류하고 이런 의미의 지금 행사를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고 한다면 별도의 안성시 여튼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6조 자원보사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 보조하고 자본사업 보조 부분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또 뭐 앞서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미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또 주민자치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실제 주민자치 업무가 됐든 협의 업무가 됐든 위스탁 업무가 됐든 여튼 위임사항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안성시 주민자치회원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담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례가 같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산도 올라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한 템포를 계속 이렇게 놓치시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튼 이게 별도로 뭐 의혹주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좀 그러한 행정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79쪽, 80쪽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 공동체 활동 지역 공모 사업 그리고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인데 둘 다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위치를 보니까 둘 다 같네요. 예, 예. 이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고요? 이게 청년 공동체하고 네. 아동 돌봄 공동체 주체는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데 사업 위치는 뭐 같은 장소, 같은 건물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주체는 완전히 틀린 성격입니다. 이거 두 사업 역시도 예, 좀 세부 내역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네. 잘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잘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면은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업무의 대부분이 쓰레기 줍기, 풀깎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에 치중이 되다 보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맨날 나가보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 질을 좀 높여주시는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일도 하긴 해요. 뭐 세탁을 하거나 뭐 미용을 하거나 그런 일도 하게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보통 대부분 나가면 근데 그런 일은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알아보셔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제 옮겨가서 이제 리모델링이랑 그거를 사무직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은 거기가 드림스타트나 그런 게 다 같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어서 좁은 거잖아. 네. 그 단체는 옆으로 청소년센터 지는데 글로 옮겨가질 거 아닌가요? 어떤 단체? 드림스타트나 뭐 그런 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드림 스타트가 거기 이제 두 개, 네. 되게 조그매요. 그게 평수로 따지면 하나에 2평, 3평, 2평? 거기에 서너 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창고, 물품 창고로 네. 한 2평 되는데 썼던 거고, 또 들어가 있는 단체 또 하나 또 있죠. 드림 스타트는 아마 구시민회관에 그 건물이 들어가면 한 2년 걸리겠죠. 아마 그쪽으로도 아마 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그거를 전체를 자원봉사센터 쓸 수 있지 않나요? 그 건물을? 예, 왜냐면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쓰는 공간이 28평입니다. 7평, 8평.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왕래도 많은 편이에요. 이제 활발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근데 20몇 평에서는 사실 아니, 저 지금은- 어저께도 갔다 왔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청소년이 교육하는 거나 그런 거는 모두 글로 옮겨갈 거잖아. 그럼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하지 않고?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예. 불편하고. 그래야 그거 두 개 합쳐야 한 4평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체가 몇 평이에요? 그 건물이? 전체가 자원봉사센터가 20몇 평이니까 따지면 한 50여 평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겉으로 보기엔 커 보여서. 그 옮겨가는 건 한 1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가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자원봉사가 잘 안성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 12회관 부지에 신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면 제가 알기로는 매각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소를 검토했고요. 그중에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소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없거나 그리고 임대료가 싼 데를 좀 찾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판단하시기에는 좀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원 소통협치 담당관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